10살 때였나 11살이었나 처음 4학년에 올라왔는데 다들 새로운 친구 사귀려고 막 이야기 걸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는 활발하고 부침성도 좋은 편이라서 많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유독 자기 혼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막 왕따라던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 외모나 다른 게 다 괜찮은 친구인데 다들 왠지 모르게 이 친구를 피하려고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왜 다들 쟤를 피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귀옛말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야, 쟤 완전 재수없어. 귀신 보는 재수없는 놈이라서 피해야 돼. 전 좀 신기했고요. 그때 당시 정말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설마 이것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도 싶고 정말 괜찮은 친구가 될 것 같아서 말을 걸기 시작하고 친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애들 말을 간단하게 무시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애들 말대로 피해야 하는 이유를 느꼈어요. 그래도 정말 좋은 친구예요. 많은 도움을 저한테 줬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가 귀신 보게 된 계기를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단추로 꿰매보겠습니다. 얘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귀신을 보게 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전 이 친구가 무슨 만화처럼 부적 던지고 장품 쏘면서 귀신 물리치는 걸 상상했었지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진짜 보기만 했어요. 진짜 보기만 하고 다른 게 있긴 하지만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친구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로 기억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대요. 이 친구 가족들, 친척들 등 진짜 대가족이 바닷가로 놀려갔었어요. 정말 크게 가서 버스도 대여하고 막 방도 잡고 진짜 크게 가족끼리 놀았다 합니다. 하루는 친척 오빠랑 언니 동생 다 바닷가 가서 노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허세 부리는 거요. 이 친구가 괜찮다면서 바닷가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다가 오빠랑 언니들, 동생들과 많이 멀어져서 좀씩 무서워져서 다시 바다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헤엄을 쳤습니다. 근데 깊숙이 들어가다 근데 파도 때문에 옆으로 계속 치이더니 모래 위로 올라왔을 때는 가족들이 저 멀리 있어서 모래 위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오시더니 도움을 청했대요.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 녀석이 이쁜 건 알아가지고 정의감이 불타서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친구 말론 이때를 엄청 후회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이 여성분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모래 위로 안 가고 바닷가로 가더랍니다. 이 친구는 무슨 공이 바다로 흘러갔나 싶어서 바다 주위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사람들은 주변에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계속 바다를 걸어가다가 멀리 있던 친척 오빠가 친구 보고 어디 가냐?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보란듯이 이 언니가 도와달라길래 도와주고 있어!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근데 친척 오빠가 야, 누구 말하는 거야? 여자 아무도 없는데? 이 말을 해서 앞을 보더니 진짜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갔나 싶어서 다시 가족들 품으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 이후로 이상하게 건강하던 친구가 조금씩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냥 해열제 주고 더 열이 높아지면 오라 하고 다시 가서 정밀검사했는데 별 이상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께서 혹시 바닷가 가서 병 얻어온 거 아니냐고 친구한테 바닷가에서 이상한 거 주워 먹거나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걘 그냥 바닷가에서 정직하게 놀다 왔었고 거리낌 없이 모든 걸 다 말했대요. 가족들이 듣다 보니까 별 이상한 건 못 느꼈다고 해요. 근데 할머니께서 그 여자 도와준 파트를 들으시더니 여자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집에 데려갔대요. 무당이 이 친구 보더니 그 얘기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무당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귀신인 것 같은데요?
귀신은 자기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그 도움을 못 주고 그냥 오니까 화난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그 바닷가로 가족이랑 할머니랑 무당 같은 사람이랑 같이 갔습니다. 이때 돈도 엄청 많이 깨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디 쪽으로 갔냐고 물어서 그쪽에 순찰 좀 돌아달라고 구급요원한테 사정을 했다 합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어머니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안 해주겠다는 구급요원한테 돈도 슬며시 쥐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찰을 돌면서 뭔가를 찾는데 여성으로 의심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익사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고 그 무당 같은 사람이 위령제도 지내주고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이 친구가 아픈 게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다시 가봤는데 위령제도 지내줬고 시신도 수습해줬는데 왜 애가 아픈지 모르겠다 합니다. 할머니는 그 길을 안 뛰셨고요. 그래서 모든 무당이랑 무당 다 찾아가고 중한테도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스님께서 한번 와보라 해서 갔습니다. 스님께서 찬찬히 모든 걸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듣다가 무릎을 탁 치더니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을 도와달라 했잖아. 한 명이 아니었어요. 다시 바닷가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순찰에 돌아달라고 부탁했죠. 구급요원과 그런 거 관련자들이 저번에 찾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어린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남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오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위령제까지 지내주니까 몸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니까 꿈에서 그 아름다운 여성분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고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여성분은 이승을 떠나신 걸로 추측되는데 이분이 곱게 떠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 사건 이후로 귀신을 보게 된 거예요. 아마도 도움 줄 만한 인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그 무당님 말씀을 보면 이 친구가 이런 거 보게 될 끼가 있었나 봐요. 이 사건 이전에도 헛거 좀 자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이 친구는 귀신을 보게 되었다 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남이 안 보이는 게 무섭고 가끔은 놀래서 무섭고.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살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 아무튼 제 친구는 신기가 엄청 넘쳐서 귀신을 잘 봐요. 심지어 친구의 미래?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런 조언을 해주는데 맞힐 확률이 꽤 높아요. 솔직히 이건 좀 친구이지만 무섭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친구는 귀신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귀신이 보인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많이 소심해졌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런 손녀가 안쓰러웠는지 할머니가 가르쳐준 말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바로 귀신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 내는데 가끔 이 친구랑 같이 길을 걷다가 걸음이 빨라지면서 이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은 주변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좀 무서워서 같이 뛰었어요. 어쨌든 이 친구는 귀신을 물리치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그나마 귀신에 대해 지식을 아는 것 정도? 그냥 귀신 보는 일반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 이야기는 어렸을 적에 지방령에 관한 얘기와 저를 포함해서 모르는 사람 3-4명을 살린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은 총 5명끼리 같이 다녔어요. 귀신 보는 친구 하나랑 저를 포함해서 일반 시민 4명. 일단 이 귀신 보는 친구는 원래 4명끼리 친한 애들끼리 놀던 그룹에 스며든 친구입니다. 저희 4명은 이 친구가 합류하기 전에 저희만의 비밀 아지트가 있었죠. 한적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좀 다니는 데였는데 그냥 버려진 집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지만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그냥 건설자재 모아두는 용도의 집정으로 보였어요. 저희 4명은 거기서 맨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놀다 보면 어지럽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며칠 뒤에 보면 다시 깨끗해지고
그냥 저희가 오기 직전의 상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저희 4명 빼고 다른 사람이 여기에 들르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이 귀신 보는 친구가 합류하고 저희의 비밀 아지트를 공유했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5명이서 이 아지트에 와서 막 놀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살짝 이상해진 거예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체육시간도 그냥저냥 하는 친구인데 정말 영혼을 팔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저희 그냥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그냥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역시 사람이 많아야 노는 맛이 있죠. 원래 초딩 때 놀던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5명은 광란에 뜀박질을 하면서 놀다가 이제 갈 시간이 돼서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보는 친구가 바지에서 돈 5,000원을 꺼내더니 주변에 떨어진 라이터로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겁한 눈으로 그 귀한 돈을 왜 태우냐고 미쳤냐고 엄청 다그쳤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가볍게 씹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 허공에 인사하더니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온 그 친구들, 야, 나 어제 진짜 지릴 뻔했다. 이 친구가 말하길 그곳이 귀신이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방령이고요. 그 귀신은 그냥 그 집에서 사는 거랑 다름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4명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재밌게 노니까 이 귀신이 자기 안 해치는 걸 알고 그냥 자리를 내준 것 같다고 했어요. 게다가 아이들이니까 괜찮았는지 그냥 자리를 내준 듯 합니다. 그 친구가 말하길 원래 지방령이랑 같은 집 지붕 아래 있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같이 굳이 있으려면 서로 해 안 끼치고 배려해주면 웬만하면 안 해친다고 합니다. 귀신은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산 사람을 절대 안 해치려고 한다 합니다. 그냥 생사람 인생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런 게 무슨 인과율 같은 거라서 관여는 가능한데 그만큼의 대가가 크기 때문에 귀신들은 사람을 안 해친다고 해요. 그래서 귀신 10명 있으면 8명에서 9명 그냥 귀신이고 한두 명만이 사람을 해친다고 합니다. 이런 귀신 만나면 무조건 튀라 그랬어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이런 4명은 안전하게 느낀 듯 아무런 해를 안 끼치다가 그 귀신 보는 놈이 오더니 기가 싸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런 귀신 보는 놈들은 다 기가 웬만하면 무척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살짝 당황했나봐요. 그래서 자기를 무섭게 째려보면서 행동 하나를 예의주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가 얘네 4명이랑 같이 당신을 안 해치고 착한 아이란 걸 어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댕긴 거죠. 귀신이 이런 행동 보고 살짝 의심을 거뒀나봐요. 그래서 저희 5명은 다 같이 무사기한한 거죠. 마지막에 돈 태운 건 집값이고 고마움의 뜻으로 태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본 순간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럼 귀신이 얘 진짜 나쁜 놈이네 하고 해칠까봐 일부러 거기서 정말 열심히 놀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맨날 거기서 잘 놀았어요. 그 귀신도 허락했나봐요. 매일 가면 어지럽혀져 있던 것이 그분께서 치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귀신 보는 친구 얘기 듣고 놀다 끝낼 때쯤에 조금씩 치웠어요. 저희는 이렇게 잘 놀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아저씨가 저희 아지트에서 나온 걸 보고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너네 거기 안 무서워? 빨리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여기서 물어봤어요. 여기 우리 비밀 아지트예요. 아저씨가 말씀하시길 거기 귀신 나오는 집이니까 웬만하면 사람 잘 안 들어가고 주변 공사할 때 공사 자재 놓을 때 부족하면 놓는 용도로 사용하지 거기선 절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흰 정말 괜찮았어요. 귀신이라고 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친구는 귀신 보면 무조건 뛰라고 합니다. 귀신들은 원래 자기 모습을 잘 안 보이는데 보였다는 건 그 자체가 안 좋으니까 자기같이 귀신 보는 사람 아니면 무조건 뒤도 보지 말고 뛰어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와는 정말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특히 이 친구와 저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서 같이 하교했어요. 원래 대부분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지트에서 맨날 놀았지만 몇몇일은 그냥 학교에서 집에서 쉬다가 만나서 놀거나 그냥 쉰 적도 있긴 있었어요. 이건 그 친구랑 함께 하교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들은 집이 멀어서 초딩 걸음으로 30분이었어요. 성인이었으면 한 20분? 어쨌든 우리는 이 먼 하굣길을 대부분 대화로 때우면서 갔습니다. 근데 저희는 서로 집 가는 길이 같았는데 언제나 큰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 큰 횡단보도를 건너야 서로 집에 도착하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맨날 이 친구는 이 횡단보도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전 그냥 이놈이 먼저 가도 된다길래 인사하고 매일 거기서 헤어졌어요. 근데 하루는 걔가 거기서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같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옆에서 자세히 관찰했더니 그냥 진짜 서 있기만 했어요. 아주 가끔 고개 끄덕이던가 허공 보는 정도? 한 신호등 3-4번 바뀌니까 이제 가자 한마디만 날리고 집에 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도 저는 끈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문 사람을 안 놓치는 듯 전 이 친구를 하이에나 사냥감 목 듣듯 언제부턴가 계속 같이 기다려줬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정말 더럽게 특별한 친구니까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새끼는 귀신 보는 놈이니까. 하루는 똑같이 거기서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이 친구가 그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어도 안 가고. 그러다 이제 다 됐는지 다음 신호등 파란불에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도 아무 일도 없구만 하고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나왔죠. 저는 힘차게 진격을 하려는 찰나에 이 친구가 갑자기 저의 팔을 강하게 잡더니 야 잠깐만 야 기다려봐. 이 친구는 전에도 말했듯 체육 시간에도 그냥저냥하고 웬만합니다. 그때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뛰어댕겼을 때 빼곤요. 전 놀라서 이 친구를 돌아봤어요. 그때 제 생각은 아마도 왜 이러지? 이것보다 얘가 뭘 봤구나 생각이 났어요. 그 주변 파란불에서 건너려던 사람들도 이 친구 큰 소리에 잠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한 2초 지났나요? 갑자기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의 10톤이 넘게 돼 보이는 트럭이 그냥 제 앞을 쓱 하고 지나갔어요. 거의 3발자국 앞에 있었으면 저는 진짜 죽는 그런. 사람들도 그때 놀라서 2차 패닉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트럭 있잖아요. 그 철근 같은 거 맨 트럭은 급정차가 안 돼서 천천히 정차해야 되는 그런 화물차요. 어렸을 때 기억이라서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트럭에 좀 무거운 철근 같은 걸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어벙한 표정으로 그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파란불이라서 그 친구와 건넌 후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 친구가 말하기를 맨날 이 횡단보도에서 멈춘 이유는 어떤 귀신 때문이었다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 귀신인데 원래 무당들이 귀신이랑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거 정말 힘든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죽은 자들은 사자어를 써서 생사람은 못 알아듣는다고 해요. 근데 가끔 진짜 무당들은 그걸 알아듣고 해석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도 이 귀신이랑 대화했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이 귀신이 좀 특별해서 살아생전의 언어를 안 잊은 거예요. 이런 귀신이 간혹 가다가 진짜 드물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할아버지 귀신이 나쁘지도 않고 말도 통해서 완벽한 대화는 힘들고 그냥 듣거나 엄청 어눌한 대화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횡단보도에서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귀신들은 사람 안 해치는데 이렇게 귀신 보는 조그만 놈이 신기했는지 같이 이야기해줬다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언제나 갈 때쯤 되면 할아버지가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줬다 합니다.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손도 안 흔들어주시고 슬픈 표정으로 바라봤다고 해요. 이 친구는 뭔가 이상하다 느껴서 바로 절 잡았다고 합니다. 일단 믿져야 본전이니까 덕분에 전 살아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살았고 모두가 살았죠.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 귀신을 볼 수 없었다 하는데 많이 고마웠어요.
귀신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좀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착한 귀신분들의 이야기였어요. 왜 이렇게 착한 귀신 얘기만 했냐고 하시면 귀신 대부분이 그렇게 사람을 해치려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계속 재미없는 착한 귀신 이야기하다가 한번 펑 터트리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